안녕하세요, 스튜디오 S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20학번에 재학 중인 최서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20학번 재학 중인 김성경입니다. 아까 저는 수학이 1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어 2등. 네. 근데 영어를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어릴 때부터 잘하고 이런 경향은 아니었어서 심지어 어머니가 연교과 출신이신데도 불구하고 맨날 혼나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그렇게까지 막 좋아하는 과목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무난무난하게 못하지는 않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영어를 저도 막 엄청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막 특출나고 그랬던 건 아닌데 이게 솔직하게 말을 하고 가야 될 게 제가 어렸을 때 1년 정도 미국에서 살았거든요. 한 10살, 11살? 그 사이에 살았더니 확실히 좀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왜냐면 또래 애들보다는 잘하니까 그 이후로 점차 흥미를 그걸 가지고 영어를 좀 더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중에 영어가 1등으로 좋아하는 그 언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과목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확실히 저 같은 경우에는 국어랑 대체적으로 비슷했던 것 같은데 한 학기 빼고 내신은 일단 다 1등급이었고 모고도 좀 못 나왔을 때 2등급? 뭐 그 정도였고 나머지는 근데 다 1등급대를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영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아니지만 제일 점수가 그나마 잘 나오는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완전 비슷한 게 성적이 좀 잘 나와서 좋아했던 과목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는 좀 잘 나왔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확실히 외국에 갔다 오고 중학교 때 문법부터 스피킹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모의고사는 정말 계속 1등급이 나왔고 근데 이제 내신이 1학년 때 저희 학교가 조금 영어를 다른 방식으로 가르쳐가지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1학년 때는 성적이 안 좋았는데 이제 공부법을 조금 바꾸고 나서 2, 3학년 내내 영어는 이제 1등급 아니면 2등급으로 유지가 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영어는 좀 자신 있었던 과목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과정에 겪었던 어려움 같은 걸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일단은 영어가 성적이 그나마 잘 나오다 보니까 좀 내 자신의 자만하고 좀 공부를 안 했었어. 그리고 확실히 어휘나 이런 게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중학교 때 내가 알고 있었던 거로는 풀기가 어려운 문제도 상당히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단어도 좀 많이 외우고 문법도 다시 정리하고 하면서 좀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나는 영어를 언어적으로 좀 좋아해가지고 그걸 과목에까지 이끌어온 케이스다 보니까 처음에는 영어 언어는 좋은데 막 문법 공부하기는 너무 싫은 거야. 이 사소한 차이가 말할 땐 별로 안 중요하잖아. 나는 말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사소한 차이까지 지켜야 하지? 약간 이러면서 공부에 약간 의지 같은 걸 못 받았던 것 같은데 그 문법들 같은 경우에도 다 이유가 있긴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왜 이게 이거냐고 왜 여기서 덜을 넣어야 되냐고 하나하나 따지면서 굳이 이유를 알아가면서 공부를 했더니 그래도 좀 받아들이면서 문법을 익힐 수 있었던 것 같아. 일단 첫 번째로 영어 공부를 할 때 뭔가 해서는 안 될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도 얘기를 해볼 텐데 영어도 어쨌든 언어잖아. 다른 나라의 언어인데 그러니까 문법만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고 단어만 달달달 외우면서 좀 재미없게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처음 문법을 접했는데 사실 그 전까지 뭐 영어를 몰랐던 건 아니지만 책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되게 즐겁게 공부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공부라는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아. 그래도 영어에 좀 흥미가 있는 채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쭉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너무 어릴 때부터 막 문법 막 이런 거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흥미도 떨어지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진짜 완전 공감하는 게 딱 내가 그랬거든. 너무 어렸을 때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영어를 하다 보니까 문법을 공부시켜야 된다고 부모님이 생각을 하신 거야. 그리고 문법 학원이 없으니까 외국에는. 그래서 아빠가 언니 중1 때 가르치면서 날 옆에 초3인데 앉혀놓고 이제 문법을 공부를 시킨 거야.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난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운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막 영어 말하기 대회 다 나가고 발표대회, 논술대회 다 나가서 막 상 받고 다니는 애였는데도 초등학교 3학년 때 그걸 시키니까 누가 들어.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진짜 영어는 흥미를 처음에 붙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나 같은 경우에는 흥미를 어떻게 붙였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해외에 나갔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건 맞지만 해외에 나가서 거기서 경험하는 것보다는 이제 나는 미드를 너무 좋아했어. 그 미드 시트콤
시험 같은 데 나오는 그 특유의 그 영어 어조 있잖아. 약간 그 그루비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걸 약간 동경했었어, 어렸을 때는. 그런 특유의 뭔가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어조가 좋았고 뭔가 그 특유의 하이틴스러움이 너무 동경의 대상인 거야. 그런 문화를 좀 아끼고 좋아하다 보니까 나도 그 언어를 잘하고 싶어지고 따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언어에 대한 흥미로 그걸 과목에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자기의 흥미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일 때일수록 뭐 성적을 잘 받고 문제를 잘 풀기보다 흥미를 붙이는 게 좋을 것 같고, 나 같은 경우에는 그 원어민 선생님이랑 막 화상전화 이런 거 하면서 막 영어 말하기도 어릴 때부터 해보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좀 재미를 붙였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 나이가 어릴 때. 무조건 단어장을 많이 본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단어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우리가 한 번 봤다고 해서 절대 외워지지 않아. 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질 때쯤 돼야, 앞장이 뜯어질 쯤 돼야 외워지더라고. 하나를 보더라도 예문까지, 그리고 유의어, 반의어까지 해가지고 꼼꼼하게 단어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 뭔가 책을 바꾸면 아, 나 이거 끝냈다 맞아, 라는 맞아. 생각이 들잖아. 그건 너무 이해하지만 어차피 단어장 한 번 봤다고 해서 다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왕 봤던 책 또 보면은 암기된 거는 또 암기되어 있으니까 편하잖아. 맞아. 그리고 단어장 공부할 때 진짜 단어의 대표 뜻만 공부하고 예문들을 너무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복습하는 이유가 그 예문들까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복습하면서 예문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난 단어 시험 칠 때 그 밑에 이제 예시 예문들이 있어. 그럼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것까지 이제 과외순이들한테 시험을 보게 하려고 하는 편이야. 그리고 그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not only A but also B를 외웠다 쳐. 근데 그거 막 지문에 나오면 모른다? 왜냐면 나돌리랑 버돌수가 너무 떨어져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문과 함께 외워주는 게 중요하지. 대표 뜻만 외우면 절대 안 돼. 맞아. 복습했을 때는 대표 뜻 정도는 그래도 익혀져 있잖아. 그 뜻이 정말 다양하거든. 맞아. 심지어 그 단어장에 안 적힌 뜻은 또 많은데 단어장에는 공부하는 수준이니까 그냥 이 정도까지만 외우라고 했으면 그 정도는 외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특히 시험에는 진짜 쉬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뜻대로 안 내거든. 맞아. 우리 수능 때도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빈칸 첫 번째 문제 답이 어카운트인가 그랬을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이거 왜 어카운트예요? 어카운트 계좌라 뜻 계좌라는 뜻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렇게 쓰이지 않았거든. 맞아. 그래서 틀렸던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어. 단어에서 한 가지만 이제 정리를 하고 가자면, 단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암기를 베이스로 해서 그 단어들이 실제 어떻게 쓰이는지를 단어장 예문을 참고해서 알아가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간에 쫓겨서 풀지 말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영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시간이 좀 짧은 편이잖아. 여기 시간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은 얘도 국어처럼 이제 못 풀어. 그래서 고1, 고2 정도에는 여유를 가지면서 문제를 완벽하게 푸는데 좀 주력을 했으면 좋겠고, 고3 때 가서 이제 스톱워치로 시간 재가면서 풀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영어 관련해서 속독이나 양치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속독은 빨리 읽기가 중점이 아니라 그만큼 단어도 많이 공부를 했고 구문 독해가 나는 익숙하고, 그래서 나는 정말 그 순간에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서 읽었는데 시간이 단축됐더라가 초점인 거지, 맞아. 빨리 읽겠다가 초점은 아닌 것 같아. 생각보다 고3 때까지 공부할 시간이 많아. 그러니까 그 안에만 그 수능을 성적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해내기만 하면 되니까 처음부터 막 속독학원, 시간 재고, 양치기 이런 거는 정말 추천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어랑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평소에 안 하던 짓 하지 말기. 뭔가 푸는 그 루틴이 뭔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다 풀었는데 종치기 5분 전에 비어있는 페이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듣기 같은 경우에도 괜히 욕심 부려가지고 막 난 뒤에 것도 다 풀 거야 이래가지고 듣기도 망하고 뒤에 것도 망하고 멘탈은 와장창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 사실 나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자신 있는 과목이었고 늘 거의 한두 개 틀리거나 1등급이었는데도 수능 당일날에는 91점 정도로 받았었거든. 정말 아찔했지. 내가 듣기에 늘 자신감이
있었는데 듣기를 들렸어, 수능 날. 그래서 진짜 듣기 문제 풀 때 다른 행동하는 건 난 정말 비추. 나는 정말 넘치는 자신감이 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수능 날 틀리면은 진짜 머리가 하얘지고 차라리 그 시간 동안 뭐 문법 문제 몇 개 풀어서 시간을 아끼는 것보단 뭐 듣기 문제 깔끔하게 풀어서 듣기에 대한 미련 없이 마음 편하게 뒷문제 집중하는 게 난 훨씬 낫다고 봐. 그리고 시험 풀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꼼꼼하게 안 읽어버리면 정말 피봐. 맞아. 뭐 예를 들면 그래프 문제에서 답이 평소에 뭐 4, 5번 쪽으로 나오니까 4, 5번부터 읽어야지. 맞아. 그냥 그렇게 푸느니 1번부터 좀 추르륵 차분히 읽어서 마음 편하게 뒷문제로 넘어가는 게 나는 진짜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 빈칸 추론 문제도 빈칸 근처만 보겠다고 하면 결국엔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브레인스토밍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친숙해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처음부터 꼼꼼하게 차분히 보는 게 나는 훨씬 나은 공부법이라고 봐. 또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나는 영어를 너무 똑똑 하는 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예를 들면은 지문이 생각보다 길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 각 지문을 다 있는 그대로 한국어로 다 번역을 해서 그렇게 이해하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통번역과 분들이나 이제 할 수 있는 맞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영어는 이해하는 수준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 한국어로 완벽한 문장으로 다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는 건 더 오래 걸리고 그 영어의 어떤 언어 구조와 한국어의 언어 구조가 다른데 어떻게 그걸 일치시킬 수 있겠어. 그치. 개인적으로는 너무 영어를 한국어로 다 번역을 해서 이해하려고 하기보단 그냥 문제를 풀 때 그 순간만큼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은 것 같아. 맞아. 어차피 해설지를 봐도 그게 매끄럽게 문장이 맞아. 되어 있지 않아. 해설지도 맞아. 번역 잘 못했어. 직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너처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성희 말대로 영어가 진짜 공부한 만큼 대신하지 않는 생각보다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절대평가기도 하니까 진짜 딱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느 과목보다도 단기간에 그래도 성적을 빨리 올릴 수 있는 과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포기하지 않고 어휘랑 문법에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를 해서 꼭 점수를 잘 받고 갔으면 좋겠어. 이제 성적을 빨리빨리 올릴 수 있다는 과목이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그거에만 안주하지 말고 어릴 때부터 다양한 뭐 영어와 관련된 경험을 하면서 좀 영어에 흥미도 붙이고 좀 재미도 붙이고 그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나는 너무 과목적으로만 접근을 했어서 대학 와서 지금 피 보고 있거든. 그래서 좀 흥미를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어.